자, 이제 지정으로 넘어갈까요? 지정. 이제 개발계획은 다 배웠죠. 자, 개발계획은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지정입니다. 지정. 지정은 논점이 4개가 있거든요. 5개. 5개의 논점인데, 논점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개발계획에서, 자, 개발계획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 개발계획에서. 자, 개발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신도시에 대한 뭐더라? 방향설정계획이다라고 했죠. 그죠? 내용은 전반적 내용이 담기는데, 구역 지정되고 나서 포함되는 게 몇 개 있다? 4개. 그 4개를 두 문제 따서 뭐라고 하라고요? 박스에 몇 개다? 2개다. 자, 시기는 언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지정하기 전에 만드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절차가 거꾸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뭐 할 때 개발계획을 뭐 하거나 공모하거나, 개발계획 뭐 한다고요? 공모. 그 다음에 뭐 우려가 높더라? 투기 우려가 높은 어디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 주상공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하? 30% 이하. 또 뭘 위해서 필요할 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 동의는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아요? 환지만 받죠. 수용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이유를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자, 근데 동의 요건이 면적 얼마? 소유 총수? 자, 면적 계산할 때 국공지 포함제외 포함. 공유일 때는 1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죠? 동의를 했다가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동의했다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러고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을게. 꼼짝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게. 그죠? 공남 공고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려지기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알려지는 게 언제냐? 이제 그런 말들이 공남 공고란 말이 입에 잘 안 붙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중에 된다고.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 치는 게 객관식이야, 주관식이야. 그렇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공남 공고란 말이 가지고 있는 공남, 공개적으로 열람시키고 그 한 내용을 외부로 알렸다, 공고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다, 만천에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의미 해석이 되면 그걸 굳이 공남 공고이라고 안 해도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공남 공고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했으면, 그죠? 그 이후에 했으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광역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복합기능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개발계획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역 지정으로 들어가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논점이 몇 개 있냐면 총 5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어떻게 지정하느냐입니다. 절차죠. 누가는 지정권자가 되고 어떻게는 절차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지정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지정되고 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네 번째는 지정을 할 때 분할을 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결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할과 결합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정을 했는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해제가 돼버립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없애버리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총 몇 개의 논점이 있더라? 5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5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부터 할 거거든요.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인데, 이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본 강의를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고 또 뭐 심화 강의부터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할 겁니다. 근데 혹시 기본 강의 수업 들은 분들은 자, 저하고 암호화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나면 좋은데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자,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지. 잘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 아직까지. 자,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뭐 한다? 지정을 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지정합니다. 자, 지정권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냐면요. 원칙은 누가냐면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관리의 결정권자에 누가 한다? 시도,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누구도 될 수 있다? 국장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도가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 밑에가 누구 있어요?
시도 밑에 누구 있어? 시군구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고 시군구에게 말할 수 있다. 제안할 수가 있어요. 제안.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이래 물어보면 좀 뭐한다? 옆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딱 그림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아니면 지금부터 기억해도요. 한 개도 안 냈어.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자, 합니다. 자, 밑에 올라가요. 단계를 바꿔 올라간다고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먼저 뭐 하면 제안하죠. 그럼 제안서가 시군구한테 들어오죠. 그럼 시군구는 제안서를 검토하죠. 그래가지고 뭐하고 요청하는 거죠. 위에 누구한테? 시도에게. 그러면 시도가 뭐 한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나 안양이죠.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가 있으면 누구도 지정한다? 국장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자, 제일 먼저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제안하면. 제안받은 누가? 시군구가 뭐하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받은 시도가 마음 든다?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옆으로만 한다?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군데니까 관리계 결정권자네요. 그죠? 희한하죠? 관리계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시도, 대도시, 예배국장. 관리계가 똑같네. 그죠?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해라. 나는 시험 안 친다. 자꾸 입에 붙여놔야 된다니까. 도시개발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그 시험장 가서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시험지에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쫙 꺼질 겁니다. 그러면 답은 다 찾아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요. 봐봐. 시험 문제는 온 거야. 사업 시행자는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X제. 그냥 외워봐라. 다 틀린다고. 사업 시행자는 시군구에게 만다? 제안합니다. 시군구는 시도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요청이라니까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는데 옆으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안 틀린다고. 절대로 어떻게 꼬아도 안 틀린다니까요. 그림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반팔도 안 입었고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반팔 내면 반팔 입으면 요 합창합니다. 누가 지정한다 이러면 옆으로 이랍니다. 옆으로. 그래서 자꾸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더 할게요. 도시개발구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지정한다고. 보입니까 이제? 그죠? 옆으로 해놔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보인다고요.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뭘 하면? 시군구가 누구한테? 시도에게 말할 수 있고 요청하죠. 그죠? 대도시는 독자적으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한번 더 할게요.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한다고? 옆으로 한다니까요. 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뭘 하게 돼 있다? 지정을 하게 돼 있다. 자, 제일 먼저 누가요? 천천히. 사업 시행자가 깡패 막내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뭐하면 제안을 하죠.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받은 시군구가 뭐하더라? 요청을 하죠. 그러면 지정을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대도시는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예?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그죠?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보입니까? 진짜로? 그죠? 옆으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일 먼저 사업 시행자가 여기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뭐 했나요? 제안했죠. 제안. 뭐 했다고요? 제안. 여러분, 제안이란 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배운 적이?
표정을 네가 언제 가르쳐준다 이런 표정 짓지 말고 자 표정을 두 가지 표정이 나오면 되거든요. 하나는 분명히 배웠는데 어디에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표정하고요. 네, 그런 거 들은 적 없다라는 표정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뚱맞은 표정 짓지 마시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란 말이 우리 한번 놓은 적이 있다니까요.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지. 관리계획 입안 제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제한, 에서 제한이란 말을 배웠죠. 그래서 봐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봐봐. 입안권자인 깡패한테 외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기지산업지구 입체에 대해서 기지산업지구 입체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다 보니까 니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기반시설하고 입체는 면적 얼마? 5분의 4 정당성 요건 면적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안했다. 제안 들어왔으니까 야는 고민한다 안 한다? 한다. 고민할 때 도계위 심의를 거친다 자문을 거친다? 자문을 거치죠. 그리고 안이 제시됐으니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얼마네? 45일. 네가 제안했기 때문에 안이 제시됐으니까 제안한 내용을 검토할 때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민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행정청이 만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그죠?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자, 들어갑니다.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빼버리냐면, 국가 또는 지자체, 깡패죠. 라는 제안 안 합니다. 왜 제안하냐면요. 국가는 지정권자예요. 지자체는 지정 내지는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자에서는 빠져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빼냐면 조합도 빼요. 조합도 뺍니다. 야를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조합은 왜 빠지냐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조합 설립이 안 됐다. 도시개발구역이 여기다라고 지정이 돼야지 요 안에서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겠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아직까지 지정 안 된 상태 같으면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를 뺀 사업 시행자가 시, 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데 이 시행자 중에서 민간 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갑 혼자서 제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정 수의 정당성 조건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면적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쳐가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서류를 내게 되냐면 면적이 큰 곳에다가 제안서를 내면 돼요. 자, 제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고민한다 안 한다? 하죠. 고민할 때 관리계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면 고민할 때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거쳐가지고 요청하고 안이 제시가 됐으니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 줘야 되는 줘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관리계획은 얼마? 45일. 도시개발구역은 한 달 안에 결과 통보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네가 제안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제안서를 검토할 때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똑같네 뭐. 관리계획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제안이 들었죠. 그러면 도계위 뭘 거친다? 심의 아닙니다. 뭘 거친다? 자문을 거쳐. 왜 자문을 거치냐면 제안됐기 때문에 자문을 거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청하죠. 그러면 시도 대도시가 지정을 한다.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려고 하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오랜만에 나왔네. 오랜만에 아니네. 매주 나오죠. 공법 수업할 때마다 단 하루도 2개 이상이란 말이 안 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2개 이상을 이미 센터를 잡아놨거든. 공포에서 2 이상 떴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 협의하죠. 협의가 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노? 협의가 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노? 근데 협의가 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노? 협의가 돼야 안 돼?
안 되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해결했어? 위에서. 지금 누가 싸우고 있네? 시도가 싸우네. 시도 위에 누가 있는데?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징해빈다니까요.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한다니까요. 두 번째, 국가가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국가적 차원의 신도시, 세종 같은 거. 그 누가 빈다?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네요. 천재지변. 지진 나가 다 무너지 빚네. 그러면 누가 한다? 신속히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장에게도 마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국장에게도 만다고요? 제한할 수 있고, 국장에게도 마을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은 누가 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했잖아. 국장한테 제한하는 것은요, 누가 제한을 하냐면, 국장한테 제한은요, 모든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그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죠. 그럼 누구에도 제한할 수 있다?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 했어. 그럼 누구한테 제한하고? 그래, 시군한테 가야지, 시군한테. 그럼 국장에게 말할 수 있다?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요청. 청을 넣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이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장이 도시개발국을 지정하는 사유는 5개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단순 안 깁니다, 이거는. 근데 객관식이라서 아무도 안 틀립니다, 이건. 틀린다 그러면 어디서 틀리면 여기서 틀릴 겁니다. 일어났죠. 지방공사가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 밀접 관련이 있으면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OX. X. 지방공사는 안 돼요. 국장한테 제한은 누구밖에 안 따? 공공기관의 장. 전부 다 공사입니다. 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뭐 이런 공사들입니다.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100%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2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했는데요. 이게 도시 지정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재밌는데. 천천히. 도시개발국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뭐 한다? 지정을 합니다. 천천히. 지정권자가 원칙은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 누구도 되고 대도시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국장행정도 됩니다. 그거로 가볼게요. 우리는 시도에게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누가 시도 밑에 있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말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시군은 독자적으로 요청도 되지만은 누구로부터? 사업 시행자로부터 뭐 받아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옆으로. 자,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제안하는 사업 시행자에서, 자, 누구를 뺀다? 지정권자인 국가, 그 다음에 지정할 수 있는 지자체, 설립도 되지 않은 조합은 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 중에서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정당성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고,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안양하고 과천 사이에 걸쳐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제안서를 누구한테 주면 된다? 면적이 큰데 주면 돼요. 제안 들어왔으니까 도계위 심의는 것입니까? 자문은 것입니까? 자문을 거쳐서 요청하고 결과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겠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문을 거쳐서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시도, 대도시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누가 협의한다? 국장이 협의가 안 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할 수가 있냐면 누가 할 때요? 국가가 신도시를 만들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되고요. 국장에게도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제안할 수 있죠. 국장에게도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요청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국장한테 제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면적은 30만. 으로서 뭐하고 밀접 관련?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으면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한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청은 누가 한다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번 내볼까? 자꾸 해야 돼.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틀마다. 그러니까 틀이 잡혀 있으면 이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기초가 딱 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도시개발 지정 파트를 보면서 그냥 줄만 쭉쭉쭉 치고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 돌아서면 다 잊어먹습니다. 자, 근데 자, 다 아무도 기억 안 해도 돼. 아무도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도시개발 이거 누가 지정하더라? 옆으로라고 하니까 이게 잊어먹고 싶어도 안 잊어먹어진다니까. 틀이 서 있잖아요, 지금요. 기둥이 딱 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 보입니까? 됐어. 끝. 보인다고 하니까 줄치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니 계속 이거 할 수 없잖아. 맞춰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또 오후에 또 단모 특강도 해야 되고 힘들다. 오늘 어떻게 단모 특강이 나니까 많이 싸우셨습니까? 아니 오후에 수업 인다는 좀 많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운 거는 웬만하면 다 드시고 가세요.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배탈 납니다. 요즘. 자, 지정 누가 합니까? 그렇지. 자, 시도 대도시 옆으로 됐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 좀 적어 놓을래요? 도시개발 지정권자 옆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적어 놔라고.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아무리 재밌어도 공부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다음에 하겠죠? 그러면, 이거 보면, 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시도 대도시가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국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때 뭐 한다? 협의. 2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죠. 그럼 뭐 한다? 협의.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협의고, 국장이 하는 사유로서 뭐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 그죠? 협의가 안 될 때. 또 누가 할 때? 국가가 할 때.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이 막을 수도 있고요.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죠. 제한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제한은 누가 한다고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뭐하고 밀접 관련? 국가계획과 밀접 관리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이 나옵니다. 요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에게 한다라고 적어놨죠, 제가. 시군은 도계의 뭘 거쳤어? 심의 아닙니다. 자문입니다. 자문. 시도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이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신도시 만드는 게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구 단위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지구 단위계 만들 때 심의 거쳐서 안 거쳐서? 거쳤죠. 그럴 때는 자문을 안 거쳐도 되겠죠? 생략할 수 있겠죠?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나오네요. 제한은 누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 하는데 누구 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은 빼고 줄짝 사업 시행자는 누구한테? 시, 군구에게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에 걸쳐 있으면 제한서를 누구한테 주라고 했어요? 면적이 큰 행정구역의 시군구에게 서류를 주면 됩니다. 줄짝.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국장한테 제한은 누가 합니까? 공공기관의 장, 왜 그래? 금방 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한 번 더 써놨다니까, 일부러. 이게 시험에서 이거 내거든, 이거. 이게 헷갈리거든.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고? 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2번째 요건. 뭐하고 밀접 관련? 그쵸. 그럴 때는 누구한테도 제한하고, 국장한테. 나머지는 누구한테? 그렇지, 시군구한테. 제한할 때 동요권 받죠? 민간이 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1. 토지 소유자나 민간 사업 시행자 및 민간이 50초가 출자한 공동 출자 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결과 통보 기간 얼마?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비용은 부담. 그죠? 부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어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차 나옵니다. 절차. 자, 한번 보세요. 자, 누가 지정한다고 배웠어요? 옆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보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지정하냐면요. 아래로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래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했다는 사실을 뭐한다? 고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래로 지정하는데, 자, 지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잠 보세요. 지정권자가 누구라 했어요? 관리계 결정권자 있죠.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국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먼저 기초사입니다. 똑같네. 그 다음에 뭐야? 진짜 똑같네. 그 다음, 그 다음 혹시 심의 아이가? 맞네. 똑같네.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그것이 옆으로 해서 지정은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기초사는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견은요, 14일 이상을 공람을 시켜주고, 공람했죠? 그죠? 그에 대해서 공람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끝내줍니다. 그리고 공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14일 이상을 공람을 시켜주는데, 공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낸다고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죠? 공람을 한다라고 공고를 낸다고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소가 증가했죠. 사람 취급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거기 공람 공고 이겁니다, 이거. 공람을 한다라고 공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문을 냅니다. 근데 신도시 면적이 10만 미만이에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면적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걸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문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신도시 면적이 10만이면 3만 평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 1000세대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 얘기죠. 작으니까. 그럴 때는 일간신문이 아니고 지자체 공보에다가 내도 된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죠. 그러니까 협의심의를 거치는데, 협의심의는 시도, 대도시니까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타겠습니까? 지방 라인을 타겠지 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끝! 다 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정 절차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게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 공람 공고를 하는데 그 신도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람 공고가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면적이 얼마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요? 100만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거치는데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도 하고 국장하고도 협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 사항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어떤 경우에 국장과 협의하냐면 첫 번째는 개발계획에 국가계획을 포함할 때입니다. 국가계획을 포함하면 누구하고 협의한다? 국장과 추가 협의합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신도시 면적이 옛날에 100만이었거든요. 근데 개정했습니다. 지금 얼마로? 50만으로. 그럴 때는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합니다. 자, 요거 이제 관건이거든요. 볼까요? 기초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맨 끝에다 줄만 치우면 됩니다. 기초사는 재량입니다.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그 다음에 요청, 제한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물, 공작물, 주거생활 실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 청량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말 수 있다. 할 수 있고 공람, 국장시도 대도시가 지정권자죠. 지정하거나 대도시가 대도시 아닌 시군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는 그죠?
공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 하의하는데, 자, 절차는 국장 시도는 지정권자죠. 주민 의견을 들을 때는 서류 사본을 시군한테 보내주고, 시군은 사본을 받았으면 주민 의견을 들을 때는 14일 이상을 만다 공람을 시킨다. 다만 신도시 면적이 얼마일 때는요,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커요 작아요? 작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어디에 해도 된다. 공보에다가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인자는 공람기간 안에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도시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했습니까?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한이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협의시민은 무슨 라인을 탄다? 지방 라인을 타요. 지정권자는 지정개발계획 수립할 때 관계행정이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한다. 변경할 때도 같다. 알고 있다. 국장과 협의인데 협의 앞에다가 여러분들 해성론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도 하고 국장과 만다 협의도 하는데 국장과 추가 협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추가 협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니까 국장하고도 협의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자, 지정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지정하려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장과 추가 협의하는데, 신도시 면적이 얼마 이상이더라? 50만 이상. 100만에서 50만으로 줄여놨어요 지금. 그러고 뭘 포함하고 있더라?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생략.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에 따라 할 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왜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지구 단위 계획에 신도시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심의를 안 거쳐도 된대요. 왜 심의를 안 거쳐도 될까요? 그걸 이미 했잖아.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관리계획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심의를 거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다 이거. 그리고 고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시 알았다. 통보해주고 알았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발지역 요건은 규모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도시개발구를 지정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 됩니다. 광역기본계획의 용도에 적합한 기준을 갖췄는데 규모가 나오네요. 규모인데 요거는 자 보세요.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게. 자 보세요. 신도시를 누가 지정합니까? 그렇지. 어떻게 지정합니까? 보입니까? 뭐가? 그죠? 그렇지. 보이면 돼요. 이제 두 번째는요, 어디 지정하는데 어디에? 누가 옆으로, 어떻게, 아래로, 어디에? 어디 지정하는데 어디에? 어디 하기는 우리나라 해야지. 어디 하기는 우리나라 해야지. 시흥, 평촌, 분당, 일산에 지정을 한다니까요. 여기가 지정된다고. 근데 여기가 도시일 수도 있어 없어요? 비도시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비도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도시 지정할 때는요, 그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이다 라고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 1만 이상은 돼야 돼요. 여기가 공업지역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3만 원 돼야 되고, 여기가 비도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럴 때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30만 제곱미터는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 근데 배웠잖아. 주, 상, 자, 생, 일. 좀 전에 배웠지, 좀 전에. 그죠? 주, 상, 자, 생, 일. 어디서 배웠는데? 그렇지, 앞에서 배웠지. 맞췄어요. 마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는 거로 간주하고, 추정 안 합니다.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잘하네. 나오죠. 도시계획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규모는 다른 것 같다. 그죠?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이상입니다. 됐죠? 요 중에서 미개발 지역, 요 중에서 미개발 지역이 어딥니까?
미개발 지역이 어디야? 어? 그렇지. 아, 미개발 요거. 어디 빼고? 그렇죠. 주성공이 뭔데요? 그렇지. 시가와 용도 빼고. 자꾸 써야 돼요. 시가와 용, 이게, 봐라.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증도 나눈 게, 이게 여러 군데 써먹는다니까요. 그, 봐봐.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서요. 대부분은요, 국토 개입법을 다 가져온 거예요, 내가 지금. 지정을 누가 하는데? 관리계 결정권자, 시도, 대도시, 국장. 제한. 관리계 그대로 가져왔잖아, 지금. 조성자 챙이 그대로 가져오잖아, 지금. 뭐, 다른 게 뭐 있노? 다 앞에 썼던 내용도 그거 그대로 그러다 쓰는데. 국계법 하셔야 돼요. 국토개입법을 박살내라고. 그죠? 국계법 의정장에 해봐야, 의정장 하면 다른 거 해봐야 소용도 없다. 진짜다. 남들이 미적분 한다고 미적분 하면 안 된다. 기초도 안 돼 있는 아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 신도시를 지정하는데 야를 여기서는 뭐라 한다? 미개발지역이라 불러요. 미개발지역. 아까 여러분들 요거도 나왔죠. 미개발지역은 어디로 나왔냐면요.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계획을 만드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어딘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주상공 면적은 30 이하일 때. 똑같다니까요. 여기서는, 그죠? 이 미개발 지역에 신도시가 만약에 지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거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요 지역에 수립이 아직 된 경우가 있고 수립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합니다.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수험생들이 정말로 어려워요. 요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요 해석론의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별거 아닌데. 자, 볼게요. 여기인데 봐봐. 여기가 계획관리적인 거지. 여기가 생산관리적인 거지. 여기가 자연녹지적인 거지. 그죠? 여기에 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직 기본계획이나 광역이 안 만들어졌어요. 또는 계획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 근데 계획이 수립돼 있어.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봐봐. 자연녹지 어딘가에 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기본계획에 보니까 그 자연녹지는 손대지 말해. 자연녹지지만은 앞으로 향후 그 지역의 발전 방향상 거기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손대지 말해. 손대면 안 된다라고 기본계획에 잡혀져 있어. 그럼 거기를 신도시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피면 돼, 안 돼? 그죠?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서 뭐대로 하면 돼요? 계획대로 하면 돼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대장이 누구냐면요. 대장이 누구냐면, 개발계획이라. 맞나? 도시개발 사업의 대장이 개발계획이잖아. 아까 헌법이라고 배웠잖아. 그 동의도 받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어디에 따라서 움직인다? 개발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발 계획을 딱 보고 신도시를 다 잡아냅니다. 지하철 저게 들어오겠네, 저게 뭐또 백화점 들어오겠네 하는 걸 싹 다 잡아냅니다. 전문가들은.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내공이 좀 쌓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 개발 계획이 대장인데 개발 계획조차도 광역 기본계획을 위반하지 말라고 아까 배웠잖아. 아이가. 그죠? 그 계획이 수립돼서 뭐들 하면 돼요? 계획대로 하면 돼요. 계획에서 개발한다면 하는 거고, 못 한다면 못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안 되죠? 근데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거야.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면 이 미개발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계획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기다려. 앉아. 기다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는 게 맞는데, 기다려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지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지정하기가 애매해, 안 애매해? 애매하죠? 다 미개발 지역인데. 그죠? 애매하죠? 근데도 지정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개념상 개발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잖아.
요 중에서 여러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렇지. 자연 녹지하고, 그렇지. 계획관리직이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뭐 들어가면 되는데? 계획이 수립이 없죠?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없으니까, 봐봐. 한번 해봐. 봐봐. 해석해볼게. 계획이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 수립이 없잖아. 그죠? 계획이 없으니까 지정하기가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애매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즉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이런 아무데나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어디 지정하는 게 맞다?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하는 게 맞다.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딘데? 용도지역상, 용도지역을 완전히 깨야 된다니까요. 단순하게 일종 전용 단독 양화 그거 하나 아는 게 아니라고. 용도지역 전체를 완전히 깨야 돼요. 수십 번 하면서, 수천 번 하면서. 그러니까 요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 자연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 그래서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만 지정한다라고 책에 나온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봐봐요. 자, 미개발지역 요건이죠. 미개발지역이 어딘데라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에서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뭐 됐어? 계획이 뭐 됐어? 수립됐잖아. 아까 뭐대로 하면 되는데? 계획대로, 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하면 돼요. 계획대로 하면 되잖아. 아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안 돼서 안 됐죠. 그럼 계획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됐잖아. 자, 해석해 줄게. 계획대로 할 수가 없잖아. 지정하기가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애매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나마 개발 뭐가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곳. 어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다. 요 파트가 해석론인데 이 수험생들이 의외로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거 의외로.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용도적에 대한 완벽한 개념이 안 써 있으면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써 있으면 너무 쉬워요. 다시 할게요. 주상공이 아니야. 미개발 지역입니다. 미개발 지역에서 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 거지. 에이? 그때 계획이 수립되면 뭐대로 하면 되고? 계획대로. 계획의 수립이 없으면 아무데나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어디 해야 돼? 가능성이 있는 곳. 어딘데요? 그렇지.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다. 끝.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배제는 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뭐, 더 하면 폭동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죠? 배고파서 일어나는 폭동은 진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은 끝이고, 단모를 할 건데,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단모를 한 진도에 딱 맞춰가지고, 그 진도 표시가 있거든요, 단모에. 맞춰가지고 꼭 다 틀리셔야 돼요. 다 틀리는 연습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추지 말고, 수업 문제를 다 틀리시기 바랍니다. 다 틀리고, 자극받고, 또 그게 여러분들 복습하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도시개발법 아마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시간 좀 되면 정비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